자, 다음은 사회부 장영진 기자. 예, 부산의 한 연립주택에 한 달 동안 열리지 않는 방문이 있었습니다. 그 방문 뒤에 숨겨진 무서운 진실, 지금부터 들려드리겠습니다. 한 지붕 5가족. 부산에 한 연립주택이 있습니다. 이 연립주택에는 5명의 가족이 살아요. 아버지 이모 씨, 그리고 어머니 김모 씨, 그다음에 아들, 그다음에 딸 둘. 이렇게 모두 5가족이 살고 있었는데요. 지난 8월입니다. 이 집에 살고 있는 그 어머니, 61살 김모 씨가 자기 친정오빠한테 급하게 전화를 겁니다. 그 친동생이 갑자기 전화를 하니까 다급히 달려가죠. 그랬더니 이제 이 여동생이 방 안에 이 남편, 그러니까 이모 씨가 지금 있는데 이 방문 좀 열어봐라 라는 거예요. 황당하잖아요. 그 먼 곳까지 오빠를 불러다가 방문을 열어보라니까. 이상하다 싶어서 방문을 탁 여는데 방 안에는 이 불상과 가재 도구가 어지럽게 널려져 있었고, 그리고 그 방 한가운데 이모 씨가 조용히 누운 채로 숨져 있었던 겁니다. 이 광경을 목격한 친정 오빠는 그대로 경찰에 신고를 하는데요. 출동한 경찰 역시 그 장면을 보고 경악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너무 시신이 부패해가지고 이 악취가 너무 심한 거예요, 이제. 시신을 거만한 부검의에 따르면은 부패가 너무 심해가지고 이 정확한 사망 시점을 특정할 수가 없다. 확인이 안 된다. 이런 진단을 내렸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그 집이 부인도 있고 아들도 있고 딸도 둘이나 있고 그런데 한 달 동안 이 문을 열어보지 않았다는 게 너무 이상하지 않습니까? 예, 예. 그러니까 경찰이 그래서 그때부터 가족들을 의심하고 추궁을 하기 시작해요. 가족들을 추궁한 결과 경찰은 더욱더 황당한 사실을 하나 알게 됩니다. 알고 봤더니 숨진 이 씨는 올 초에 갑자기 가족들에게 내가 126살까지 살 수 있는 비법을 터득했다. 오늘부터 기도에 들어간다. 그러면서 그때부터 밥을 안 먹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가족들도 뭐 그런가 보다 하고 방치해뒀던 거죠. 근데 알고 봤더니 이 씨는 그 전에도 무슨 기도를 한답시고 갑자기 단식을 하는 경우가 제법 있었다는 거예요. 가족들은 이번에도 역시 또 기도 하나 보다 저러다 나오겠지 했던 건데 그 상황이 심해져가지고 결국 사망을 하게 됐던 겁니다. 가족들 얘기는 그래요. 이제 아무래도 좀 이상하니까 좀 문을 좀 두드려 보기도 했는데 인기척 같은 게 느껴졌다는 거예요. 근데 경찰 말에 따르면은 이렇게 한 달 동안 사람이 죽었는데도 발견할 수 없었던 이유는 그 집의 독특한 구조 때문이었다고 합니다. 자, 이제 자세히 보시면요. 완전히 두 집안이 분리가 돼 있었던 거예요. 아버지와 아들이 한쪽에 살고 어머니와 딸이 한쪽에 살고 각각 출입문도 따로 돼 있고. 아, 저런 집이 있어요. 주택은 세주기 편하려고 이렇게 나뉘어져 있는 집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아들은 네. 아버지 방 바로 옆에 쓰니까 화장실도 같이 쓰고. 아들이 당뇨 합병증으로 눈이 잘 안 보인대요. 그러니까 이제 방 안에 들어가면 잘 나오질 않았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식사가 이제 문제였는데 밥을 차려가지고 방 앞에 갖다 놓고 그럼 알아서 먹든지 말든지 이랬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죽었는데도 몰랐던 거죠. 결국에 경찰은 이 타살의 흔적도 없고 외부의 침입이 없다는 점을 들어서 이 씨가 평소 지병을 앓고 있었는데 거기에 단식까지 하다가 그 많은 가족들이 있는 자기 집에서 고독사를 했다라는 결론을 내렸다고 합니다. 아무리 말씀하신 것처럼 가족들이 서로 소원했어도 같이 사는 식구가 한 달 정도 밥을 안 먹었다고 하면 그 정도는 알 수가 있지 않았을까요? 어떻게 그렇게 무심하죠? 제가 이제 경찰관들한테 이렇게 연락을 해서 이제 취재를 해보니까 가족들도 어느 시점부터는 이상하다는 낌새를 챘다는 거예요. 그런데 차마 그 방문을 열어보지 못했다는 겁니다. 근데 사람이 시신을 수습을 하는 거는요, 심리적으로 가까운 사람만 할 수 있어요. 아버지가 돌아가셨을 것이다라는 것을 그럴 가능성이 있다는 걸 알면서도 문을 열지 못했다는 건 뭐냐면 그만큼 심리적으로 거리가 멀어져 있었다. 마른 가족이지만 더 이상 식구가 아니었던 거죠. 그럼 이 가족들이 처음부터 무관심하지는 않았을 거 아니에요. 어쩌다가 뭐 이 지경까지 된 겁니까? 사실 뭐 이런 경우는 거의 엇비슷한데요. 이렇게 남편분, 그러니까 아버지가 약주를 좀 많이 하시고 술버릇이 고약한 경우였던 거죠. 그래서 술만 드시면은 뭐 폭언을 하기도 하고 폭행을 하기도 하고 그러면서부터 점점 가족들과 멀어지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게다가 이분 같은 경우에는 무속신앙에 빠지게 되면서 가족들로부터 더욱더 멀어지게 됐다는 거죠. 아니 근데 그게 정말 가까운 가족끼리도 마음의 문을 닫으니까 뭐 그 이후로는 주변의 이웃들하고도 사실 많이 좀 교류가 없이 지냈을 것 같아요. 주변 이웃들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이웃들은 이 집에 대해서 쓰레기가 많이 쌓여 있는 집이다라고 했다는 겁니다. 이분들이 이제 집
관리를 잘 안 했던 모양이에요. 그래가지고 쓰레기가 많이 쌓여져 있고 그러다 보니까 악취도 많이 나고. 그러니까 동네 사람들은 그 시신이 부패해서 썩는 냄새가 나는데도 이게 시체 썩는 냄새라고 생각하지 않고 아, 이 쓰레기가 워낙 많이 쌓여 있다 보니까 저렇게 냄새가 심하게 나는가 보다. 그렇게 생각했다고 합니다. 황당한 거는 이 집 가족들이 거의 바깥 출입을 안 했다는 거예요. 특히 이제 딸 두 사람 같은 경우에는 뭐 별다른 직업 없이 살았다는 겁니다. 심지어는 이 이웃들 중에는 이 가족들을 1년 넘게 보지 못했다. 그렇게 말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일도 안 하고 밖에 나오지도 않고 그렇게 어떻게 근데 먹고 살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죽은 아버지 이 씨 같은 경우에 이제 그 전에 직업이 있었고 그 직장을 다녔는데 그 직장에서 나오는 연금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다음에 이 집 옆에 보통 월세를 주는 건물이 따로 있었는데 거기서 나온 월세를 가지고 그렇게 살았다고 합니다. 근데 원래 세 가구가 세를 들어 살고 있었는데 두 가구는 이미 이사를 나가버렸다고 그래요. 좀 씁쓸하네요. 예. 마지막으로 정리해 주시죠. 세상이 각박해질수록 대화 단절로 인한 사고가 참 많이 일어나게 되는데요. 오늘부터라도 내가 먼저 내 주변 사람들한테 손을 내밀어서 따뜻한 한마디쯤은 해줬으면 합니다. 네.